안녕하십니까. 이유군의 주식사냥, 우주사냥 이유군입니다. 자, 오늘 1월 10일이죠.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는데요. 이번 주 그냥 충격적인 이슈가 있었죠. 양자 컴퓨터 관련 주들이 굉장히 이제 폭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제가 2024년 11월 23일 날 양자 컴퓨터 관련주를 잘 봐야 된다. 올해 2055년도에 주도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거의 11월, 12월에 다 엄청 급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양자 컴퓨터가 이제 미래 먹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앞으로 이제 시대를, 이 세상을 바꾸게 하는 어떤 히든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좀 걱정을 되긴 했었어요. 왜냐면 여기에 또 이제 편승을 뒤늦게 하는 분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결국에는 뭐 양자 컴퓨터가 사실 뭐 매출이 나오긴 합니다. 나오긴 하고 아이온큐 같은 경우 특히 나오긴 하는데, 이게 완전한 상용화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리거든요. 결국 주식이라는 거는 기대감을 선반영시키는 거예요. 주가라는 거는. 근데 지금 이 아이온큐가 사실 여기 뉴스도 나와 있거든요. 지금 6개월 만에 6개월, 이 대부분의 상승률은 거의 1, 2개월 안에 11월, 12월 때 이루어지긴 했지만, 아이온큐 281%, 리게티 865%, 퀀텀 300%, 디웨이브 퀀텀 444%, 이렇게 올라갈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접근했을 때는 지금에서 우리가 붙는다는 거는, 제가 이전 방송에서 양자 컴퓨터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따라붙지 말자. 보내주자. 그거 떨어진다. 분명히 급락 나온다. 그때부터 우리가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뭐 안타까웠죠. 왜냐면 올해 주도주가 돼야 되는데, 올해 많이 올라야 되는데,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너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도 많이 됐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양자 컴퓨터는 매출이 나오지만 아직까지는 미미한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엔비디아는 실적이 나오고 있고 굉장히 많은 이 러브콜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데다가 또 기대감도 나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가가 펌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양자 컴퓨터는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더 크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오른다면 우리는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엔비디아에서는 우리가 뭐 엔비디아가 저 밑에 그 주식 분할하기 전에 100달러에서 지금 뭐 1100달러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 기대감도 충분히 있어. AI가 성장하는 거니까 매출도 늘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늘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게 계속 이게 뭐라 그럴까요? 양의 피드백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막 생겼어. 근데 실적이 안 나와. 그러면 주가가 폭락을 하겠죠. 근데 기대감이 생겼는데 실제로 매출도 잘 나와. 더 좋아진대. 그 기대감 또 생기게 되고. 근데 뜯어봤더니 더 매출이 잘 나와. 그래서 주가는 계속 그게 올라가는 건 합리적인 결과. 근데 양적 컴퓨터는요. 기대감이 막 생겼어요. 매출이 잘 나와. 영업이익이 잘 나와. 그거는 넌센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가가 올라간다 하면 우리는 아쉽다. 아쉽네. 근데 이게 단기간에 꺼질 수 있는 테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AI가 성장하려면 결국 양자 컴퓨터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 AI가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지금의 슈퍼컴퓨터는 해결이 안 될 수 있는 이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럼 그 양자 컴퓨터가 단기간 어떤 뭐 큐비트라고 하잖아요. 0과 1을 같이 이제 적용을 해서 더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하고 연산할 수 있는 부분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양자 컴퓨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길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단기간에 뭐 수익을 욕심을 부려서 낸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어쨌든 뭐 이 젠슨 황의 엔비디아 CEO 발언으로 주가가 이렇게 폭락하는 것도 참 당황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사실 이 어쨌든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 되기까지는 그래도 사실은 뭐 최소 5년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뭐 그런 양자 컴퓨터를 쓰는 회사가 있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 마스터카드나 일본의 NTT 토코모 같은 애들 회사들은 쓰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흑자로 뭐 전환이 되거나 아직까지 보급이 활성화가 되고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데, 그리고 양자 컴퓨터가 어쨌든 굉장히 정밀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술에 조금 더 이 발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러면 결론, 양자 컴퓨터를 뭐 지금 사신 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홀딩 해야 돼요? 팔아야 돼요? 뭐 버텨야죠. 양자 컴퓨터는 그러니까 1년이 됐든 2년이 버텨야죠. 근데 내가 작업에 필요하다고 하면 손절해야 되겠지만 왜? 양자 컴퓨터는 단기성 테마는 아니니까, 재료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제가 아이온큐 설명하면서 어, 이 아이온큐가 올라가는 거를 이제 보고 제가 뭐 이때 말씀드렸 11월 23일 날인가요? 영상을 찍었을 때는 뭐 이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쵸? 그래서 어 제가 이렇게 방송하면서 아이온큐를 또 소개를 해드렸고 리게티도 소개해드렸을 때 그냥 보내줍시다. 예.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분명히 조정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조정은 들어오니까 조정 때 보자. 그래서 제가 이때 이걸 이 원을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때 오면 삽시다. 근데 지금 어때요? 왔잖아요. 근데 이거 보고 사고 싶으시세요? 대부분 사고 싶어지지 않을까요? 왜냐면 양자 컴퓨터 씨 올라간다 했는데 양자 컴퓨터 상용화 되려면 10년 이상 걸린대. 그 누가 사고 싶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악재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죠? 악재에 우리는 매수해야 되죠. 호재에 매도해야 되고. 이게 역발상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자 컴퓨터는 단기간의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단기성 이슈라고 하면 이거는 나가야 되는 게 맞죠. 근데 단기성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가 있다는 거죠. 저가 매수가 가능한, 저가 매수 멜트가 서서히 오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 관련주는 지금부터 뭐 해야 돼요? 분할 매수를 해야 돼요. 분할 매수. 왜냐면은 이게 뭐 40% 이상 떨어졌다 오늘은 이제 프리마켓에서는 오르고 있지만 저는 기술적인 반등 나온다 보거든요. 한 40달러까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정말 또 아이온큐나 여타의 양자 컴퓨터 관련 회사들이 정말 뛰어난 기술력을 뭐 제시를 하거나 아니면 양자 컴퓨터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것들이 뭐 결과물이 나온다 그러면 전고점 뚫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단기간에 뚫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물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미 투심이 너무 악화가 됐어요. 투심이 너무나도 악화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여기 들어가서 아이온큐를 베팅을 하고 싶겠냐는 거죠. 그리고 내가 우리 양자 컴퓨터가 좋다 그러면 그냥 떨어질 대로 주가가 떨어질 때 냅둬라 라고 보는 시각이 많을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반등 나오면 여기서는 정리를 하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좀 보고 나서 그러니까 올라간 다음에 결국은 한 번 더 밀릴 거거든요. 밀릴 때 여기서 버텨주는 힘이 있다. 예? 여기서 버텨주는 힘이 생긴다면 여기 3, 40달 여기서 버텨주는 힘이 생긴다면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안 떨어지네. 안 떨어지는구나. 그 뭔가 버티는 힘이 있다 보고 긍정적으로 보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반등이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주가가 한 번 더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20달러에서 25달러까지는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뭐 해야 돼요? 지금부터는 모아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1,000만 원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런다면은 지금부터 하루에 그렇죠? 하루에 그냥 뭐 50만 원 보수적으로 하면 뭐 30만 원 이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오늘 50만 원, 또 내일 50만 원, 또 50만 원. 주가가 만약 폭등을 하면은 일단은 주가가 폭등을 하면은 일단은 저 비중을 오히려 줄여서 30만 원 이렇게 좀 사고. 그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버텨준지를 보고 나서 만약에 혹시나 정고점을 뚫게 되면 그때는 오히려 과감하게 좀 베팅을 해도 되고. 근데 그렇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조금 더 하방 경직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가는 떨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오히려 20달러, 25달러 때는 오히려 그때부터는 뭐 100만 원씩 뭐 오히려 과감하게 넣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거에 베팅을 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로 조금씩 접근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하방 경직성을 지금 테스트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하는 관점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양자 컴퓨터를 확인을 해야 접근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공포에 사야 돼요. 지금 공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포감이 들기 때문에 지금 아무나 사고 싶지 않았고 그러니까 아무나 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조금씩 내가 공포에 파는 투심으로 인해서 지금 두려워하는 투자자들이 매도를 할 때 조금씩 모아가자 이렇게 접근하시고 결국 장기적으로 보는 전략을 쓰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욕심을 부려서 화가 된 사례도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 아이온큐 3배수짜리 들어간 건 결국 상패가 됐습니다. 왜? 마이너스 3, 40%에서 3배수면 마이너스 100% 되는 건 되니까 그건 이제 휴지 조각이 되는 거죠. 우리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절대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정말 레버리지 뭐 2배수, 3배수 쓰는 사람들 정말 그거는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우리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적 컴퓨터는 이제 모아가는 시점이 됐다. 이제 분할매수 타점이 왔다. 그렇게 보시고 내가 내 장기적으로 보지 않을 거라면 보시면 안 돼요. 예, 어차피 급락이 세게 거래량이 터진 급락이 세게 나온 건 맞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뭐 올라간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길게 본다고 했을 때는 분할매수 하는 관점으로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회복을 좀 하고 있는 단계이고 긍정적인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장이 오히려 조금 지금으로서는 좀 위태로운 상황인 건 맞아요. 예, 미국장이 어쨌든 간에 이 전 저점 19,200포인트가 깨지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제 하방 경직성 테스트하러 더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특히 미국장 경우는 일단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관심을 가져보고 이 19,000 나스닥 기준 19,200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이제 이 5일선 위로 올라타는 모습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